안녕하세요. 버블아 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정말 엄청난 파도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 먹거리 산업의 거의 선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기업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까지 여러 도전을 직면할 줄은 잘 몰랐던 거죠. 그만큼 부동의 1위 자리라는 위치를 잘 내주질 않았던 곳인데 이거 어디까지나 무한 경쟁이라는 구도 안에서 펼쳐지는 수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철저하게 자국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 경제 판사리 때문에 아무리 경쟁력 있는 기업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무한 경쟁이라는 부담 외에 자국 이기주의, 그러니까 팔은 늘상 안으로 굽는다는 원칙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삼성의 경쟁력이 그 계단을 2계단이나 내려오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인텔과 엔비디아에 밀려서 3위권 동메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옴디아라는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연간 매출에서 대략 60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 33% 정도가 급감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매출 상위 20위 그룹의 평균보다 4배 가까이 감소하는 추세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의 포지션을 위협하기에는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물론 AI 수혜를 제대로 받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하이닉스지만 하이닉스 역시도 반도체 매출이 30% 정도 감소하면서 6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역시 명암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만큼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극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AI 열풍에 힘을 입은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2위 자리까지 선점하는 모습 보였고 이번에 인텔이 69조 원으로 매출이 15%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이 30% 이상 줄어드는 바람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맹렬한 추격으로 2위 자리까지도 그냥 스스럼 없이 양보. 이건 양보라기보다 상당히 뼈아픈 경쟁력 부분에서 소실이라고 보면 되죠. 이유는 당연히 지난해 메모리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 그러나 중요한 건 올해 얼마나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인데 시장의 회복세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수십조 단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비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소규모 지원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오히려 주력 기업들이 보다 더 국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전략산업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보조금 지급 방안은 쏙 빠져 있어서 기업이 한 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삼성 반도체가 인텔과 엔비디아에 후달릴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팔 흔들어야 하는 입장이니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이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차 기본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수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거의 90% 가까이 줄어드는 IT 전자업계의 분위기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데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도 25% 정도 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업에 대한 기를 살려주는 부분도 커서 그냥 각자 도생해야 하는 기업 생태계는 더욱 고립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좀 생산지향적인 기업들은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밀어야 하는데 이거 지금 부동산 기업들만 지금 PF 문제를 허덕거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하가 되고 있으니 이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산업자금이 묻어져 있으면 이게 그냥 돈맥경으로 꽉 막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죄다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생산적인 자금들이 그냥 쾌쾌 묵은 그 옛날 건설산업 자금으로밖에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데 135, 6조 되는 PF 대출 부실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 규모를 25조에서 34조 원으로 확대를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추가로 9조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는 이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책으로 나온 거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등 비아파트 쪽도 4조 원 정도 소방호수를 댄다고 하는데 아마 총 15조에서 16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까지 한국 산업 구조가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중국하고 좀 비슷한 부동산 뼈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 경색이 일어나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그 피해가 속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PF 문제가 그냥 시한폭탄처럼 터지게 되면 전체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 크죠. 그러나 이걸 산업 부분에서의 파일을 이제 좀 명확하게 나눠서 속도전 양상으로 확실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첨단 산업은 뒷전에 그 옛날 건설산업 쪽 부동산과 맞물린 규모가 자금적으로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9조에서 15조까지의 자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반도체는 그냥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바짝 기울어진 위기 상황이 더욱 전체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자금, 이 위기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PF 자금 문제도 결국에는 금리, 그러니까 브릿지론 상태에서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금난으로 엎어지는 건데 이거 쉽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오늘 미국 연준은 무슨 뭐 카멜레온이야? 월러 연준 이사가 여전히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아주 단호한 그런 메시지까지 꺼냈고, 통화정책 위험 균형에 대한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거 파월 형님 말하는 거하고는 되게 뭐 매파적으로 느껴지죠. 지금껏 달러가 양털 깎기식 대학살을 진행해 가면서 지금 워낙 카운트 펀치 날리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건 위안화를 바로 두들겨 패는 형국이라서 그냥 일거양득. 어차피 원화는 위안화에 딸려서 나오는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만 패면 통화 가치 저하가 그냥 원화까지 그대로 주르르 고구마 줄거리 뽑아내듯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킹달러 기조는 여전히 왕좌의 로열층을 섭렵하고 있는 거고, 굳이 뭐 무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완화했다, 긴축으로 가니 고속도로처럼 뭐 털깎기가 진행이 되면서 헐값에 자산 가치를 흡수해버리는 미국 통화의 막강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국채가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4.2%까지 미국 국채 10년물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넘어가면서 10년물은 5%대를 위협할 가능성 아주 많아졌죠. 전체적인 장단기 국채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미국이 그만큼 달러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브릿지가 되는 거고, 그 다리 위에서 온 세계 각국의 긴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산 가치를 피떡대게 만들었던 기세로 이젠 그걸 다 흡수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 쪽으로 세계의 자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은 국채 발행 자제한다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조 짜고 이렇게 국채가 잘 나가는데 뭐 망설일 거 뭐 있어. 그리고 파월은 계속 정치적인 멘트 언급으로 증시 부양하는 친절한 금리 인하 늘 하겠다고만 말만 하는 접대 멘트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동안 파월의 아주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정말 친절한 파월의 모습으로 돌변한 상태여서 이런 스탠스 계속 될 겁니다. 수장은 완화, 그리고 연준 의원들은 긴축. 이렇게 얼기설기 짜다 보면 그냥 아주 견고한 금리 그물이 될 거고, 그 그물 안에 다 올가미가 될 거니 이런 패권을 포기할 미국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절대 안 할 거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어서 다시 한번 패를 쥐고 흔들 가능성 아주 높다. 초반에 말씀드린 삼성이 고전하는 것도, 미국 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가 이제는 뭐 거의 극에 달해서 삼성과 협력 관계했던 인텔에서 뭐 몰아주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뭐 전체 매출 순위가 인텔로 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미국이 달러로 막아주고 있는 거고 보조금도 뭐 달러로 쏴주고 있는데, 인텔은 20조, 삼성은 6조밖에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6조가 돼요. 외국 기업에 대해서 6조까지 쏴준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미국. 한국은 반도체 보조금이 거의 없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 왕자의 게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치 뭐 달러 인덱스 한번 보세요. 104가 넘어갔어요.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킹 달러 자체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달러는 휘두르는 게 관우의 창이야. 다 죄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역대급 달러 강세를 등에 딱 울러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나 택도 없죠. 그러니 파월은 계속 연기를 하게 될 거고, 2년 전 시작된 달러 대학살은 기축통화가 거의 뭐 추수하는 낫이라서 그냥 휘두를 때마다 자산 가치가 후두둑 땅에 떨어지는 거 그냥 주워 담는 미국의 강세는 계속 지속이 될 듯 합니다. 유럽 쪽이 뭐 유로화 금리 인하한다고 떠드는데 스위스가 첫 테이프를 끊었죠. 이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스위스만 가능할 걸. 자국 통화가 프랑인데 스위스 프랑이 유로에서 가장 센 통화를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금리 인하에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위스가 나선 건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게 자신이 없지. 경제 자체가 잘 굴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다시 달러에 치일 거 뻔한데,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할 판이라는 위급한 마음도 있는데 계속 뭐 미국 눈치만 볼 가능성 높고, 한국은 이거 지금 뭐 2% 금리차가 계속되다 보니까 원하는 지금 스스로를 가드할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전후좌우에서 쏴줘야 하는 방어에 들어가기에 여념이 없는데 자체 통화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 위안화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원화도 같이 미끄럼틀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부동산 자금 면에서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금리 못 버티는 개인, 브릿지론 고금리 못 버티는 건설기업, 똘똘 말아서 가계부채와 더불어서 기업부채까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대외 여건이 여전히 긴축이라는 고금리를 풀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부동산 자금은 뭐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금이 돌지 않는 부동산은 그냥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콘크리트 더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가치가 생성될 수 있는 여유가 극히 좁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반기 집값은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오른다 하는데, 이거 다 아니야. 그냥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 무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라. 그리고 1주택자들도 좋은 집으로 싸게 갈아탈 기회 분명히 올 거다.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달러 대학살은 전방위적으로 자국 내 기업 엄청 실이 보호하고 있고, 인텔이 결국 삼성을 밀어내버렸네. 게다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지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오르는 국채를 중심으로 다시 각국의 자산 가치 휘어잡을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말라가는 자금난 더욱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회는 무주택자, 1주택자들에게, 다주택자들은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주렁주렁 집을 매달고 있으면 떨어진 가치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요즘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